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내일 당장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우리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의 적이었던 직장 상사, 서운함만 남았던 연인,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딪혔던 낯선 이들까지 모두 떠올려 보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을 겁니다. 파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인간은 가장 강력한 결속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 전쟁의 심리적 이득과 소속감의 역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방울 얼굴을 가진 우리 주인공을 보세요. 전쟁은 주인공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가슴 속에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죽음과 파괴, 공포로만 기억합니다. 네, 그것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죠. 하지만 참전 용사들의 회고록을 읽다 보면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장을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꼽죠. 그들은 전장을 지옥이라 부르면서도 왜 그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극한의 소속감에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가 되는 생애 단 한 번뿐인 강렬한 연결감 때문입니다. 모든 계급장과 사회적 가면이 벗겨진 채 오직 옆 사람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 순수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인공은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보며 그 처절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때 느꼈던 전우들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생생하죠. 이런 현상은 비단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곤 하니까요. 평소에는 서로 헐뜯고시게 하며 멀게만 느껴지던 부서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거대한 경영 위기가 닥치거나 아주 까다로운 외부 업체가 공격적으로 협상을 걸어오는 비상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마다 따로 앉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밤을 새우기 시작합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 뜨거운 전우애가 피어나는 거죠. 평소엔 보이지 않던 동료애가 피어나고 일치단결한 모습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족 본능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결속은 단단해지는 법이죠. 주인공은 이 묘한 유대감의 당혹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연애 관계는 또 어떤가요? 가끔 어떤 커플들은 주변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오르곤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나 사회적 시선이라는 외부의 적이 생기면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운명에 맞서는 전우가 된 듯 착각에 빠집니다. 내면의 소통보다는 외부와의 전투에 집중하느라 서로의 진짜 결점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극이 주는 드라마틱한 중독이죠. 이 결속력에 중독된 커플은 평화가 찾아오면 오히려 허망함을 느낍니다. 싸울 대상이 사라지자 사랑의 목적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공은 무너진 벽돌 앞에 주저앉아 조용히 자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걸까? 아니면 함께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파괴나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소속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저 지루하고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역설입니다. 현대인이 겪는 수많은 우울증과 소외감의 원인이 사실은 평화의 부작용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사바나 초원에서 함께 사냥하고 적을 막아내던 그 강력한 협력의 도파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칸막이 사무실과 차가운 스마트폰은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뇌는 이 고유한 고립을 죽음과 같은 위기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갈등을 창조하거나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며 가짜 결속력을 확인하려 끊임없이 애씁니다. 주인공은 이제 텅 빈 방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전쟁 같은 긴장감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독적인 역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파괴가 주는 그 강력한 결속력을 건강하게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주인공이 폐허 속에서 작은 들꽃을 발견했듯 우리도 갈등이라는 전장 속에서 진짜 연결을 위한 씨앗을 찾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함으로써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안전 기지를 가질 때 소속감은 완성됩니다. 외부의 폭격이 없어도 충분히 따뜻한 집 말이죠. 주인공은 이제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벽돌을 하나씩 치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하기로 하죠. 상처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시 우리만의 집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제 주인공과 함께 소속감 재건 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부족 정의하기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찾는 대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찾으세요. 우리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모였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된 가치는 결속력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비전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종이에 적어봅니다. 우리 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적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로 뭉칠 수 있는가? 두 번째 단계는 취약함의 공유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진짜 유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작은 고민 하나를 털어놓으세요. 완벽한 모습이 아닌 실수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 사실 이런 점이 무서워라고 말하는 용기가 진짜 연결을 만듭니다. 그 순간 가짜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소속감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주인공의 물방울 얼굴이 다시 맑은 빛으로 차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의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입니다. 거대한 전쟁 대신 아주 작은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도파민을 얻는 것이죠. 가족과 요리하기, 동료와 화분 키우기, 친구와 걷기 챌린지 하기 등 사소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 보세요. 외부의 적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통해 충분히 강력한 결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승리입니다. 주인공이 마당에 핀 들꽃에 물을 주듯 매일 일어나는 작은 성공들을 칭찬해 주세요. 이 조각들이 모여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주인공이 이제 새롭게 지은 집 마당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와 싸우지 않아도 자신이 안전함을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주인공의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폐허는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고립시키려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위대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한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연결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심화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평화로운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갈등을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극에 대한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지루함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 뇌는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주인공은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봅니다. 평화롭던 시절, 사소한 말다툼으로 소중한 사람을 멀리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갈등이 사실은 내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던진 불씨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진정한 소속감은 고요함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치지 않아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하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경쟁 상대로만 본다면 그곳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피로한 전장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사무실은 안전한 기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동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적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말이 아닌 서로를 보듬는 부드러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사무실의 차가운 분위기를 조금씩 녹여가기 시작합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외부의 반대가 사라진 뒤의 공허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은 전우애를 넘어선 더 깊은 이해의 영역입니다. 서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타인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울 속 자신의 물방울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해. 누군가와 싸워서 증명할 필요는 없단다. 이제 우리는 가짜 결속력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얻는 짧은 쾌감보다 긴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의 부족 본능은 더욱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 위에 서야 합니다.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소속감을 갈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소박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거창한 대의 명분이 없어도 그저 함께 땀 흘리고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소속감이 피어오릅니다. 비극 속에서의 결속이 폭발적이라면 평화 속에서의 결속은 은은한 향기처럼 우리 삶을 서서히 물들여 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은은한 소속감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적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벽은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외부의 폭격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의 기둥이 세워진 것이죠. 주인공은 새롭게 지은 집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이제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소리일 뿐이죠. 과거의 파괴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하는 절실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잊지 않되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방식으로 소속감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평화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주인공은 이제 마당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은 많았지만 되찾은 것은 더욱 소중한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폐허에도 이제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정직한 터전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주었는가? 아니면 갈등을 찾고 있었는가? 만약 갈등을 찾고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속감을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작은 승리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아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 짧은 산책도 좋고 따뜻한 안부 인사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벤치를 놓습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싸움이 멈추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작은 벤치 하나쯤은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쉬고 지친 타인도 머물 수 있는 공간 말이죠. 역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적이 없어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미소를 지으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경험한 사소하지만 소중한 연결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합니다. 오늘은 동료의 실수에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보았던 안도감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는 파괴를 통해 결속을 배우지만 평화를 통해 그 결속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믿을 수 있으며, 다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해도 이제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는 폭풍보다 강한 평화의 힘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당신 안의 생명력은 오늘도 뜨겁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드는 비료일 뿐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환영과 환대의 마음이 온 마을로 퍼져나갑니다. 전쟁은 이제 먼 기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파괴적 결속이 아닌 창조적 연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의 가치를 향해 걷는 길이죠. 이 길이 때로는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회복의 경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큰 위로이자 결속의 근거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수많은 별이 떨어져 있지만 빛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듯 우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당신의 평화를,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연결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의 주인공이 이제 편안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이 언제나 건강한 소속감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